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마음에 품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 감사스마일도 이 말에 200% 동감하고요. 마음에 품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감히 감사스마일이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네, 이 말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드리기 앞서서 오늘 방송 주제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 관련해가지고 창릉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제가 지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현황을 이 사진을 보면서 문득 지금 GTX D 노선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어제 그제 이야기 드렸던 지금 김포 한강 2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계양 3기 신도시 착공 소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련해가지고 지금 GTX D 노선 자체가 지금 대장 신도시라든지 계양, 검단, 장기역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GTX D 노선도 윤석열 정부 내에서 추진을 갖다 할 수 있겠구나, 계획을 해서 착공을 갖다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다.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환승을 해서 용산까지로 연결을 갖다 시킨다라고 하면, 물론 GTX D 노선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강남까지 갔으면 하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GTX B 노선까지 연결하는 거는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먼저 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시기 전에 감사스마일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스마일TV 구독자 이벤트를, 그러니까 7,000명 이벤트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꽤 많이 지금 구독자가 7,0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어서 제가 감사스마일TV 구독자 이벤트 10분을 내일 제가 선정해서 제가 게시판에다가 안내를 해드리고, 선정되신 분들은 감사스마일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로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전, 오늘, 그러니까 1년 전 11월 15일 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중에 GTX A 노선을 주목하고 A 노선 근처로 내집 마련을 하라고 제가 방송을 했었네요. 1년 전, 그러니까 어제 방송을 했었던 건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감사스마일 TV에 1년 전부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일요일 날은 빠졌습니다. 일요일하고 여름휴가 때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을 쉼없이 달려왔는데, 공교롭게 2021년 11월 15일부터 방송을 감사스마일TV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1년 전,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 링크를 갖다 걸어 드릴 테니까, 제가 1년 전에 GTX A 노선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는 모습이 예쁘다. 감사스마일도 웃는 모습 최대한 제 닉네임처럼 감사하고 스마일 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할지 않는 행복한 하루 되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의 정원우 기자님께서 GTX로 서울까지 10분대 고향 창릉 3기 신도시를 가다 첫 번째로 했는데, 아마 3기 신도시를 가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리즈로 해서 이제 창릉, 남양주 왕수, 그다음에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대참, 그다음에 부천 대장 이렇게 또 갈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3기 신도시를 가다 첫 번째로 고향 창릉이 선정이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고, 고향 창릉은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창릉 3기 신도시와 그리고 지금 창릉천 벨트로 해서 삼송, 원흥, 지축, 향동, 덕은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택지지구랑 연결돼서 마지막 지금 창릉 3기 신도시가 원당이라든지 행신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해서 덕양구에 있는 새로운 신주거벨트로 재탄생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창릉 3기 신도시가 완성된다고 하면 어떠한 신도시보다 가장 파급력이 클 것이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창릉 3기 신도시는 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명품 자족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게 머지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은 기사 내용을 갖다 좀 살펴드리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강변북로고요. 이제 강변북로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자유로, 그리고 지금 이쪽이 지금
경의중앙선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3호선 그리고 이제 GTX-A가 이쪽으로 해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GTX-A는 대곡역과 여신내역으로 선정이 됐다가 추가적으로 창릉역이 선정이 됐는데 아마 창릉역은 아마 2026년 정도로 이제 전 개통 그렇게 2026년이나 2027년 정도에 개통이 되지 않을까. 역사도 그때 이제 다 컴팩트 시트로 해가지고 개발돼서 물론 이제 역사를 갖다가 이제 지금 이제 바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개통하고 난 이후에 이제 GTX에 개통하고 난 이후에 역사를 갖다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정말 이 마곡도 아래쪽에 있으면서 김포공항이라든지 또 서울 도심 접근성 강남을 갖다 1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엄청난 획기적인 GTX의 그런 가장 큰 파급력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게 창릉 3기 신도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서울과 일산 사이에 최근 개발이 한창인 원흥, 덕은, 삼성에 둘러싸여 있고 서운흥 너머로는 은평 뉴타운이 눈에 들어온다. 789만 제곱미터, 거의 800만 제곱미터의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이곳에 2029년이면 인구 8만 6천 명, 3만 6천 호의 주택이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현재 고양시 인구가 110만 명입니다. 거의 109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창릉이 들어온 2030년 정도로 따지게 되면 거의 이제 120만 명의 그런 메가 거의 수도권에서 수원 다음으로 이제 수원만큼의 그런 인구 수를 갖다 보유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고양 특례시에 걸맞게 그런 이제 자족 그런 시설들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창릉에 지금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창릉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고요. 3기 신도시 가운데서 서울에서 가장 가깝다라는 가장 큰 메리트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는 경제 문화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서 서울에 인접한 6곳에 17만 6천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창릉 3기 신도시의 선호도는 하남 교산과 더불어 가지고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해 12월 실시한 사전청약에서는 27.6대1 경쟁률을 보였고 30대가 41%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게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들었던 이제 창릉 테크시티라든지 대곡 그리고 더 나가서 용산 개발까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사전청약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 일대 지금 원흥에 있는 원흥 동일 7단지를 갖다 예를 들게 되면 아직까지 지금 이런 조정기 하락기에도 지금 부엉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창릉에 사전 청약을 갖다 하셨던 당첨되셨던 분들은 본 청약 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제가 그건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절대 사전 청약 분양가보다 내려갈 일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 공급을 갖다가 정부에서 계속 한다라고 지금 시그널을 펼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본 바로는 앞으로 지금 고양시가 2023년, 4년, 5년에 입주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릉이 아무리 빨라야 2027년에 입주를 갖다 첫 입주가 하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입주 물량이 10,000세대, 20,000세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좀 들어오게 되고 창릉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주택에 이제 앞으로 공급이 물론 이제 경기가 더 나빠져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정말 세계 경제라든지 국내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어제 G20 회의에서도 급격하게 지금 금리를 갖다 인상하지 말자라고 서로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분양가가 내려갈 일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LH 조용돈 차장님께서는 지구 중심부에 GTX-A 창릉역을 신설해서 강남 중심지까지 10분대 접근을 실현하고 6호선 세전역이라든지 고양시청을 잇는 고양선 도시철도도 신설해서 서울 도심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인데 이거는 고양선은 지금 원래는 서부선과 올 하반기에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내년으로 또 딜레이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서부선으로 해서 직결되는 거를 가장 원하는 바이고 아마 고양선도 계획대로 해서 만약에 이제 실시 설계가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늦어도 2028년에는 개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 교통 체증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중앙로라든지 제2자유로 연결도로도 있고 경전철과 BRT 그러니까 중앙로에서 통일로까지 지금 BRT, SBRT로 해서 노선도 연장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다니고 있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도로가 지금 현재는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 6차선에서 8차선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8차선 도로는 확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쪽이 통일로 아래쪽에 이제 중앙로의 도로가 이제 맞물리는 그런 도로인데
이 중앙에 있는 도로를 갖다가 BRT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RT 계획을 지금 통일로까지, 그러니까 지축 은평우타운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교통 체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GTX 창릉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밀도 복합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홍콩의 카오룬과 프랑스의 유라리를 벤치마킹한 이른바 컴팩트 시티로 지금 개발할 계획이 갖고 있고, 그 시범적으로 지금 남양주왕숙은 용역이 지금 들어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GTX-A 역세권 중심으로 주거, 업무, 상업, 문화, 공공 등의 다양한 용도를 고밀 복합화해서 주중, 주말 시민활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활력있고 매력적인 컴팩트 시티로 조성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또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좀 식상할 것 같기도 해서 일단 또 새로운 소식들 나오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한강을 갖다 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을 가로짓는 이런 천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뭐 북한산이라든지 뭐 오송산이라든지 노고산이라든지 이런 정말 국립공원을 버금갈 수 있는 그런 그 산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산 주변으로 해서 주거를 갖다가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창릉천과 군 이전 부지에 있는 30산 이전 부지에 있는 앙월산을 갖다 활용해 가지고 100만 제곱미터의 서울 도시숲을 갖다 조성해서 세계 문화유산인 서운과 연계해서 청록 문화도시로 꿈꾸고 있다. 정말 이 계획대로만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고, 서울 못지않은, 그러니까 저는 서울을 제가 단적으로 서울의 그런 녹지 공간이라든지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고 주차가 더 힘들고 사람들이 정말 밀집해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삼송이라든지 삼송벨트, 그리고 삼송 원흥지축 향동이 아파트 동간 거리도 상당히 널찍널찍하게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정말 주변에 녹지라든지 공원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봉산이라든지 망월산이라든지 오송산이라든지 노고산이라든지 정말 산들도 너무너무 정말 잘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창릉천까지 해서 창릉천에서 한강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신도시가 없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위례라든지 그리고 이제 광교라든지 그다음에 동탄같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신도시들이 있지만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만드는 신도시는 없다. 그래서 제가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큰 메리트를 평지에 또 있기 때문에 창릉을 최고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마곡, 상암 등 서부권 산업벨트와 연계해서 73만 제곱미터의 자동용지를 배치해서 경제 문화도시를 완성한다는 계획인데, 용인은 플랫폼 시티, 그 다음에 판교는 지식 관련해가지고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지식 산업을 해서 이제 육성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창릉은 영상 미디어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AI라든지 그리고 UAM 사업을 갖다 같이 접목을 하는 그런 산업을 갖다 육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드론 산업도 같이 병행해서 화전과 창릉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족 도시를 갖다 만드는 것을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제 많은 대기업들, 물론 CJ도 지금 고양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저는 KT라든지 SM이라든지 여러 그런 영상 쪽에 있는 미디어 산업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리고 해외에 있는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고양시에 특히 창릉에 들어와 주기를 제가 기원을 하고요. 창릉 신도시가 현재 50% 수준의 토지 보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끝낼 예정인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토지 보상이 이렇게 딜레이된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쓰레기가 지금 매립되어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토지 보상을 갖다 한 번에 받게 되면 양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도세 부분이라든지 또 대토 부분들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 LH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어찌됐든 간에 토지 보상을 끝내고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고, 2021년 하반기에 지금 최초에 이제 사전청약을 했던 S5블럭과 S6블럭, A4블럭이 이제 2027년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그렇게 추진을 갖다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자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2027년보다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도 있다. 아예 편하게 2029년, 30년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그동안에 종잣돈을 모으시고, 그리고 이제 민간 사전청약을 갖다 계획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민간 사전청약은 좀 힘들 것 같고 내후년에 2024년에 민간 사전청약이 아마 시작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 보상을 끝낸다고 하면 조성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조성공사 들어가는 시간이
그 인천 계약을 보니까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1년 지나고 난 이후에 본청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되고요. S3블록 관련해가지고 청년 원가주택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선 두 차례 사전청약에 이어서 다음 달에 1322가구,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600가구가 지금 창릉에 지금 나눔형이라든지 선택형으로 지금 공급을 갖다 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새롭게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12월 달에 이제 아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창릉 3기 신도시에 뭐 블록은 정하진 않았지만 나눔형으로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사전청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나눔형 관련해가지고 이제 세대수를 보니까, 그 다음에 조감도를 보니까 S3블럭이 지금 유력합니다. 근데 S3블럭이 지금 보시면 민간 분양으로 했다가 지금 공공 분양으로 지금 특히 공공 분양에서 나눔형으로 지금 결정된 것 같은데, 일단은 12월 달에 사전청약이 지금 나올 거고요. 일단 사전청약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청약을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미리미리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준비를 하시고요. 아마 분양가는 84 기준으로 해서 4억 중반에서 5억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6억 5천에서 70%를 따지니까 거의 한 4억 5천 정도에서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내피셜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결정되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공급이라든 일반공급 세대수는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나왔지만 미혼 청년 세대들 관련해가지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이어도 지금 청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라든지 자산 그런 것들만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준비를 미리미리, 왜냐하면 지금 11월 16일이니까 12월 초라고 하면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또 12월 중순에 만약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고 하면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감자스마일TV 예청하시는 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릴 거냐면, 지금 창릉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편, 창릉천을 기준으로 해서 GTX역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지금 A4블럭, S5, S6블럭이 먼저 사전청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S1과 S4가 지금 사전청약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B5라든지 S11을 올 하반기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2단계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으로 좀 늦춰질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민간 분양에 이런 공공 분양을 하나 썼기 때문에 여기 B5라든지 S11을 갖다가 또 민간 분양 필지로 또 전환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스마일 랩피셜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S10블럭 이 민간 분양 이 부지가 GTX역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S10이라든지 그 다음에 M6, 그 다음에 M5 이 주상복합 부지를 많은 분들이 노리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사전청약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내후년에 아마 나올 것 같고, 사전청약이 내년 어찌됐든 간에 창릉은 내년 사전청약이 빨리 끝나야지만 공공이든 그 다음에 민간이든 사전청약이라든지 본청약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창릉 3기 신도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일단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분양가가 지금 사전청약가가 지금 더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주변에 지금 원흥지구라든지 삼송에 있는 아파트 30평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아무리 싸게 나와도 7억에서 8억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7억 중반에서 8억에 있고 7억 밑으로는 지금 30평대 아파트가 금매가 지금 현재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제 삼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세를 좀 싼 전세 한 3억 중반에도 지금 전세가 들어갈 수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스마일도 부동산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자스마일에게 전세 물건을 의뢰하실 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제가 판단했을 때 내년 초까지는 정말 매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기준금리가 또 내년까지는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급급매가 있다. 만약에 그리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창릉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저는 내가 그러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삼성벨트에 작게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GTX로 서울까지 10분대 고향 창릉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담을 갖다가 안 드린다고 해도 저에게 정말 전화가 많이 오고 대면 상담만 한다라고 해도 정말 문자도 오고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제가 컨텐츠를 뭐 삼성이라든지 고양시 그리고 창릉 이렇게 컨텐츠를 갖다 하게 되면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 또 창릉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릉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매번 올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또 싫어하시는 분도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창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또 기사도 창릉에 대한 기사를 사람들이 또 많이 검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GTX-A가 지금 창릉역이 지금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창릉역이 들어가는 걸 되어 있는데 어떤 지도는 창릉역이 지금 안 들어가는 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내에서 유일하게 GTX-A역이, 그러니까 GTX가 들어가는 신도시가 창릉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러니까 별내라든지 있기는 하지만 별내는 3기 신도시가 아니고 다산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다음에 또 이제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GTX-A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3호선 연장만 지금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대장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GTX-D 노선이 지금 이제 계획되어는 있지만 아직까지 뭐 착공 들어가 있고 착공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3기 신도시가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에 GTX-A 노선은 이미 그때는 다닌다. 그리고 창릉역도 그때쯤 맞춰가지고 이제 개통을 한다. 그리고 창릉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고양선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의도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서부선도로 직결된다라고 하면 정말 교통뿐만 아니라 서울 접근성, 더 나아가서 이제 삼성역까지 가는 거는 이제 2028년으로 좀 진행됐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서울역이라든지 뭐 동탄이라든지 성남, 그다음에 수서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이 GTX-A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끝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창릉 신도시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다음 GTX-A 그 개통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창릉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그리고 남들이 사전 청약하지 않을 때 사전 청약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S3블럭은 정말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내가 보험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고 자녀분들 혹시 있으시면 꼭 젊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꼭 믿져야 본전이고 솔직하게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면서 S3블럭에 대해서 청년 원가주택 그다음에 사전 청약에 대해서는 제가 새로운 정보 알게 되면 즉각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3블럭은 꼭 사전 청약하십시오. 알겠죠? 네. 오늘도 부족한 방송인데 다소 길게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